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소장님 대통령 임명하시는 건이 이제 언론의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예년처럼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직은 헌법재판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재판관 임기를 지금 헌법은 여러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장기로 6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뭘까요? 뭐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의 독립성. 네. 한번 임명이 되면 임명될 때야 다른 헌법기관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임명이 되고 나면 적어도 다른 헌법기관들 눈치 보지 말고 6년 동안 독립적으로 재판 직무 수행에 집중해라 이런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한철 재판관을 현 재판관인데 소장으로 임명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이 재판관들이 대통령, 임명권자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떤 재판관을 포함해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24년 10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만약에 이번에 소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1년짜리 소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소장이 되면 6개월짜리 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25년 4월 달에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 대통령이 소장을 3명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관들의 호선으로 뽑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헌법기관들이 뽑잖아요. 대통령, 국회, 또 대법원장 다양하게 헌법재판관을 선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같이 일을 해보고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헌재 소장이 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참 재판의 독립성 유지되고 권력기관 분립, 견제 원칙에 충실하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외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그 제도의 또 장점. 지금 현재 저희들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지금 그것으로 인한 지금 우려나 이런 점 지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도 검토를 좀 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프 접대 의혹으로 작년에 물의를 빚었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그 관련된 이제 변호사는 변협 징계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관은 여전히 징계를 안 받고 있죠. 예. 이게 징계제도 또 재판 업무 배제 제도가 없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작년에 지적이 됐고 특히 처장님께서 자문위원회에서 좀 논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번 자문위원회 있었는데 논의가 안 됐더라고요. 네, 자문위원회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손 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자문위원회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문위원회는 소장님의 어떤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사무처에서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아직 인기가 알겠습니다. 있으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제가 하면서 그 자문위원회의 비용을 업무 추진비로 쓰시던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요구를 했더니 그냥 전체 8억에 대해서 세부 내역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해주셨어요. 세부 내역 공개하는 쪽으로 개선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업무 추진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금년부터는 건별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국민들 여론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지난 추석 때 한국 리서치와 같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61.1%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32.3%, 필요하다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시사인 한국갤럽에서 신뢰도 조사를 하면서 정당별 주요 이슈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신뢰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었는데요. 제가 비교하기 민망하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건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신뢰도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왜 이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여론조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 군데서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경북경찰청에서, 외압 문제는 공수처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재판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군 민간 사법 체계에서 그 사실을 밝혀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못 믿을까요? 그 원인은 초기에 어떤 국방부 대응이라든지 언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 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믿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부와 또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돼서 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장관이 인사청문회 도중에 김병주 의원이 제시했던 문건인데요. 이 문건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 문건에 보면 VIP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에서 VIP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결국 피혐의자 빼라, 해병대, 이런 메모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질문을 받으시고는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자기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 판단을 고수하기 위해서 VIP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까? 왜 자기 판단을 고수하는데 VIP가 필요하죠? 답변합니까? 네. 예. 이 문제는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문제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박 전 수사단장은 정언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검찰단에서 기소할 때 공소장에 보면 지금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박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요걸 기재한 거는 박 전 수사단장이 기재한 건 아니고요.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을 기재한 건 맞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아마도 장관님 답변 취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이것이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압이라는 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이 얘기를 했을 거다. 이 취지로 저는 이해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문건 자체에 이미 저 부동문자로 BH 및 국방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써 있어요. 이미 BH 및 국방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이 있다는 게 이미 써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VIP라고 메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본인이 거기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닌 이상은 이미 본인의 입장에 근거한 내용이 다 써 있는데 왜 추가로 적냐고요, 그 당시. 이탄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박 전 수사단장은 중간에 말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이종섭 장관께서 지난 9월 13일 날 법사위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지금 생존자 7명이 있다. 네. 지금 목숨을 잃은 최상병 말고 또 휩쓸려 가다가 겨우 살아난 생존자들 7명이 있는데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느냐, 케어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정신과 치료를 언급하지도 않는데 장관께서 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명확한 자료가 안 나오고요. 10월 4일 답변하고 10월 15일 답변이 서로 다릅니다. 날짜도 다르고 한 번은 정신
정치평가 설문이고 한 번은 정치평가 평가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답변을 계속 주시죠? 예,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뭐 알지는 못하느나 보고받기로는 최초 1차 답변할 때하고 2차 답변하고 크게 이종섭 장관이 좀 다른 답변은 그러니까 군 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민간 병원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정정한 거고요. 이탄희 의원님 정리하십시오. 예. 이탄희 의원님 제발 협조 좀 해주십시오. 매번 이러지 네. 마시고. 내가 쉬는 시간에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관님, 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고 계시죠? 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군사경찰 수사 직무 관련돼서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상위법에는 소속 부대의 장인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다만, 일반론이고요. 네, 그거는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시행령이 상위법에 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독립성을 보장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무는 독립성이 제 얘기 보장돼야 들어보세요. 되고요.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맞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해서 독립성을 보장 안 해도 될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첩할 때요. 이 사건 이전에 이첩한 사안들 제가 쭉 보니까 이첩할 때 법무부 장관 아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적 없죠? 네,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군사경찰이. 네, 그 장관이 만약에 권한이 있었다고 하면 권한 있는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됐겠죠. 보통 예규나 자, 군사경찰이 이 사건의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군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과 그 절차에 관한 어떤 권한들을 다 그건 갖고 있고요. 일반적인 권한이죠.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군사법에서 이저 사항에 따라서 이첩을 하지 않고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이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말이 안 갖고 되는 있는 게요. 기본 그렇다면요. 규정입니다. 앞에는 다 장관 패싱한 다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다른 사건들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 판단권을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군사경찰한테 계속 주었습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지시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위법한 행위라고 그 전제를 하시고 이런 하기 때문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의 답변할 사항은 정의를 제가 아닙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된 지시를 하면 위법한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법제 위반된 지시를 123조에 의해서 하여야 처벌받는 그런 거예요. 거에 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성립이 돼야 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다 가정적인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속 여건이 성립된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장관님, 저는 오늘 이 국정감사를 국민들께서 시청하시고 나서 제가 처음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국방부의 대응에 대한 불신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박정훈 단장이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박정훈 단장을 공격하면서 빠져나가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VIP가 피험이자 빼라라는 지시했다라는 이 메모의 설득력은요. 박정훈 단장의 진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화면 보십시오. 7월 19일 날 사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 챙기겠다고 국민한테 말씀하셨던 사건이었어요. 정부가 원인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7월 19일 날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도 요구했고 7월 30일 날도 안보실에서 언론 브리핑 자료 가져갔어요. 다음날 아침 7시에 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한테 보고받고 11시에 대통령 주재회의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자마자 12시경에 11시 56분 정확하게는 장관이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했고, 그래서 안보실에서 챙겨서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회의 끝나자마자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다. 이 VIP가 피험이자 빼라라는 이 지시가 있었다는 이 메모가 거짓말이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 타임테이블들은요, 박정훈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조태용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해병대 사령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상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소추가 면제될 뿐입니다. 장관도 영원히 하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도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임기 끝나실 때까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PTS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PTSD요? 예,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그래서 이제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거둔 경우에 피해자들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그때의 정신적 고통 상태에 갇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천안함 사건에서 그 생존자들이 폐쇄공포증, 환각, 발작 증상 이런 것들에 시달렸다라는 연구조사들이 있고, 지금 고려대 보건과학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났는데 2017년까지도 생존자의 45%가 PTSD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상병 사건도 지금 7명의 생존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걸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 포 7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병사들이었는데 30명이었잖아요. 동고동락하던 그런 친구들인데 그중에 지금 8명이 휩쓸려갔고 3명은 정말 죽을 뻔했고 1명은 실제 죽었고, 이런 상황이니 살아남은 7명 그리고 나머지 부대원들 전부 다 굉장히 크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서 제대로 케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거는 일단 희망장변에 의해서는 하고 있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보통은 죄책감, 또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희망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 잘 못해요. 특히 이 젊은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에 조사에 따르면은 스스로 병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26.9%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좀 챙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좀 다시 들여다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할 것은, 저희가 답변 받은 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포항에 있는 해군병원 정신과 전문의한테 맡겨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해군병원이 뭐 해군본부 같은 지휘체계 안에 있을 뿐더러 지금 이사단 영내에 있는데,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심리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죄책감 이런 거를 낱낱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 해가지고 어쨌든 지휘부 전체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국방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안보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단장 비롯해서 다 보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 영내에 있는 해군병원 가가지고 거기 딱 1명밖에 군의관이 없는데, 정신과 군의관이 거기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보면 국군 수도병원에도 지금 PTS 전담 팀이 있습니다. 여기라도 좀 해가지고 이 친구들 좀 케어 좀 할 수 있도록 장관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지금 해군병원 말씀하신 거하고 민간병원까지 1차적으로 한 거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군 수도병원이나 또 희망에 의해서 민간병원을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희망 여부가 또 본인 개인의 또 의향을 완전히 또 무시할 수 없어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잘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